오늘의 공모주 청약일이 9월 15일에서 9월 16일인 원방테크입니다. 업종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주요 사업은 클린룸 설비. 클린룸이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청정실, 다시 말해 먼지와 습기, 세균이 없는 공간으로 제품의 분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먼지, 습도, 온도 등을 제어하는 목적으로 설치. 클린룸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산업군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업종이며 산업별 니즈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분류.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품에 불순물이 부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산업용 클린룸, 2차 전지 제조 공정에 수분 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드라이룸, 제약 바이오에서는 세균, 곰팡이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바이오 클린룸으로 분류. 현재 매출 비중은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클린룸, 2차 전지용 드라이룸, 바이오 클린룸 순이며 2020년 1분기부터 2차 전지용 드라이룸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2018년 매출의 90%에 달했던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클린룸 비중이 60%로 줄고 그 빈자리를 2차 전지가 채우는 형태로 매출 구성의 다변화가 진행되어 매우 긍정적인 점. 원방테크는 클린룸 설비 국내 시장에서 1, 2위를 다투는 리딩 기업이며 원방테크를 비롯한 2개 회사가 국내 시장의 50% 이상을 과점하고 있는 구조. 1989년 설립 후 2000년대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등 메이저 기업으로부터 수주받은 것을 계기로 레퍼런스를 쌓으며 성장, 기술력까지 확보하면서 진입 장벽을 높였다는 평가. 주요 고객사가 반도체 분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2차 전지 분야의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제약 바이오 분야의 셀트리온, 대웅제약 등으로 가히 현재 우리나라 산업을 대표하는 대기업 올스타 수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21%의 매출 성장률로 2차 전지용 드라이룸과 제약 바이오용 클린룸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나 그에 비해 정체된 영업이익, 감소하고 있는 영업이익률을 해결하는 것이 숙제. 그리고 원방테크의 가장 큰 단점, 바로 70%에 달하는 구주 매출. 구주 매출은 공모시 배정할 주식을 새로 발행하지 않고 기존 주주가 주식을 파는 형태라 주식을 내놓은 기존 주주는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는 게 목적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구주 매출이 많을 경우 공모주의 매력이 떨어집니다. 원방테크의 방식은 신주 발행 30%, 구주 매출 70%, 총 공모 금액 697억 중 대주주인 NVH 원방테크가 구주 매출로 488억을 가져가고 나머지 209억만 원방테크가 투자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구주 매출 수준이 매우 높은 편이고 대주주가 가져갈 구주 매출은 모회사격인 NVH 코리아의 차입금 상환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원방테크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에게는 굉장히 아쉬운 내용일 것입니다. 기관 경쟁률은 406대1로 최근 공모주 시장에 나온 기업들의 높은 경쟁률에 비교하면 다소 실망스러운 수준입니다. 공모가는 밴드 최상단인 54,300원으로 결정되었는데요. 내용을 보면 공모가인 54,300원 이상이 가격 미제시 포함 93.7%로 매우 높은 비율이었으나 공모가 미만을 제시한 비율이 총 6.3%, 이 중에서 공모가 하단인 43,000원 또는 그 미만 수준을 제시한 비율도 2.7%가 나왔기 때문에 높은 공모가를 우려하는 시선도 소수이긴 하지만 청약 시 참고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셔야겠습니다.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3.2%로 역시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배정받은 기관들은 상장 후 단기에 매도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옥석 진단 시트를 활용해서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옥석 진단 시트를 처음 보셨다면 기존에 업로드한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필터인 업종과 기관 경쟁률로 청약 참여 여부를 결정해 보겠습니다. 원방테크의 업종을 보면 정확히 딱 맞아떨어지는 업종은 없습니다. 다만 반도체 중심의 소부장에 가장 근접하며 확장할 경우 전기차의 2차 전지, 바이오 등 유망 업종의 수혜를 모두 받을 수 있는 특수한 위치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업종은 패스. 기관 경쟁률은 300대1을 넘는 수준이므로 따지지 않고 패스하겠습니다. 1차 필터를 바로 패스했으니 이제 2차 필터에서 점수화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3.2%로 주의 시그널에 해당하며 점수는 1점을 주겠습니다. 두 번째, 유통 가능 주식 비율은 기관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을 반영하면 40% 수준으로 아쉽지만 주의 시그널 1점을 주겠습니다. 세 번째, 청약일 직전 장외 거래 시세는 의미 있는 매도, 매수 액션이 없어 장외 유통되는 물량은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굳이 점수를 부여한다면 주의 1점을 주겠습니다. 네 번째, 가산점 항목 중에는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합계 3점이 나왔습니다. 제가 옥석 진단 시트를 활용한 이후 최소 점수가 나왔는데요. 3점에 대한 해석은 석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포기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통 가능 주식 비율이 1% 미만의 차이로 1점이 깎였고 장외 유통되는 물량이 없다는 게 무조건 안 좋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 한 번 더 장단점을 확인해보고 청약 참여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원방테크 투자에 있어서 장점과 단점을 딱 3가지씩 추려보았습니다. 일직선상에 놓은 장점 또는 단점 중 어떤 가치가 더 큰지를 각자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택한 가치는 어떤 것이 더 큰지 보여드릴 테지만 이것은 저의 주관적인 판단이므로 어떤 가치가 더 크게 느껴지시는지는 직접 판단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 산업이 이 회사의 성장 동력이라는 장점대 모 회사 격이자 대주주인 NVH 코리아가 자사의 차입금 상환을 위해 매도하려고 내놓은 과도한 구주 매출. 참고로 원방테크는 이미 2차례 사모펀드와 캐피탈 자본에 의해 대주주가 바뀌었고 2018년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NVH 코리아가 자사의 시가총액 2배 수준이었던 원방테크의 주식 85%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인수대금의 상당 부분이 차입금이었기 때문에 구주 매출로 실현한 차익을 차입금 상환에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 주관적인 판단은 대주주의 구주 매출이 엑시트 성격은 아니며 구주 매출 후에도 50% 이상의 지분으로 충분히 안정적인 경영권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원방테크의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장점에 더 많은 가치를 두겠습니다. 두 번째, 클린룸은 음압 병동 핵심 설비로 코로나로 인한 관심 테마에 포함된다는 장점대 기관 경쟁률과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비교적 낮다는 단점. 이 부분에서는 단점에 더 큰 가치를 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주 매출 비중이 큰 만큼 기관에 배정된 물량도 많습니다. 전체 발행 주식 중 약 23%가 이번 공모로 기관에게 배정되고 이 물량의 대부분이 상장일에 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장 후 주가 흐름에 키는 기관이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개인은 투자에 굉장히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SK이노베이션, 미국 현지 공장 설비 수주 등 2020년 반기 기준 1,830억에 우량한 수주잔고대 정체된 영업이익, 감소하고 있는 영업이익률. 저는 이 부분에서는 우량한 수주잔고에 더 가치를 두고 싶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상승하면 좋겠지만 동종업계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는 점과 전방위 사업에 대한 투자도 매출원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결과로 저는 원방테크 청약을 위해 점검한 장점의 가치가 단점보다 더 크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청약 마지막 날 일반 경쟁률 추이를 확인하고 500대 1 수준이 넘으면 앞서 비나텍 청약 후 남은 가용자금을 모두 청약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의 의견일 뿐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것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얼마나 오를지는 신의 영역이지만 오늘도 재미삼아 이전에 상장한 코스닥 기업과 비교하면서 상장일 형성될 주가 수준을 예상해보겠습니다. 와이팜과 평행이론 가능할까? 지난 7월 5G 부품 제조 기업 와이팜이라는 기업이 코스닥에 상장했습니다. 저는 원방테크의 기관 경쟁률이 나오고 나서 문득 와이팜이 떠올랐습니다. 같은 업종은 아니지만 원방테크는 와이팜이 공모할 때의 조건과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이죠. 와이팜은 친환경과 2차 전지 테마를 품고 있었던 E&D와 청약 일정이 겹쳤었고 원방테크 역시 소부장과 그린 뉴딜 테마를 품고 있는 비나텍과 청약 일정이 하루 겹쳐 비나텍에 청약한 자금으로는 원방테크에 청약할 수 없는 상황부터 닮아 있습니다. 공모 규모는 와이팜 800억 수준, 원방테크는 700억 수준으로 이 부분도 비슷합니다. 단점으로 지적되는 구주 매출도 와이팜은 50%였고 원방테크는 이보다 많은 70%. 둘 다 구주 매출이 많은 편입니다. 기관 경쟁률은 와이팜이 407대1, 원방테크가 406.8대1로 거의 똑같다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와이팜이 8%, 원방테크가 3.2%로 와이팜이 많지만 둘 다 한 자릿수로 의미 있는 수치는 아니었습니다. 유통 가능 주식 비율은 차이가 있으나 유통 주식수와 같이 비교하여 총 주식을 가격으로 환산하면 와이팜은 1000억, 원방테크는 900억 수준으로 이 부분 역시 결과적으로는 비슷합니다. 일반 경쟁률은 와이팜이 712대1로 기관 경쟁률에 비해 높은 수준의 경쟁률을 보여줬는데 원방테크는 어떨지 매우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와이팜과 원방테크에 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환매 청구권인데요. 와이팜은 환매 청구권이 의무사항이 아니었는데도 주관사가 흥행을 위해 승부수를 날린 셈입니다. 와이팜은 과연 상장일 얼마나 상승했을까요? 시초가 15,550원으로 공모가 대비 41% 상승한 가격으로 시작했으며 최고가는 공모가 대비 약 84% 상승한 22,200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와이팜과 원방테크에 평행이론이 적용된다면 원방테크는 시초가 76,700원, 최고가 99,700원인데요. 와이팜은
판매 청구권이라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 원방테크에는 제가 임의로 20% 정도 할인율을 적용해서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시초가 61,300원, 최고가 79,700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는다면 6만원에서 8만원 사이에 주가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상 주가를 바탕으로 계산한 PER은 11.8에서 15.7배입니다. 공모가 산정 기준이었던 피어그룹의 평균 PER 13.4배가 신기하게도 제가 계산한 PER 범위 중 중간에 위치합니다. 하지만 이 평행 이론에서 가장 큰 변수는 일반 경쟁률이 될 것 같습니다. 원방테크가 과연 와이팜의 712대1 수준의 경쟁률을 보여줄지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원방테크의 청약 마지막 날 원방테크의 일반 경쟁률이 최소 500대1이 넘었을 때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을 모두 청약할 계획입니다. 물론 비나텍에 먼저 청약할 예정이라 원방테크는 남은 자금으로 청약해야 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 예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방테크는 기관에 배정된 물량이 많고 기관의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낮은 만큼 기관이 단기에 매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역시 시초가 매도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시초가가 공모가 아래에서 형성될 경우에는 기관들도 많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강한 매수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업종과 상장 시점이 다른 기업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지만 평행이론에 기대어 희망 회로를 돌려봐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깜찍한 발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방테크 이름처럼 큰 한방이 있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예상은 예상일 뿐 투자와 판단은 모두 여러분의 몫입니다. 요약보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최종 공모가 54,300원, 기관 경쟁률 406대1 의무 보유 확약 비율 3.2%, 청약 일정 9월 15일에서 9월 16일, 청약 한도 일반 12,500주, 우대 25,000주, 온라인 청약 시 우대 조건이 적용됩니다. 납입 환불일 9월 18일, 상장일 9월 24일, 주간사 미래에셋대우. 이상 구독자 1000명 달성이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아 술 한잔한 공모주 한 잔이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너무나 고된 공모주 일정이 끝나면 따로 감사 인사를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영상을 봐주시는 구독자가 아닌 저의 공모주 투자 친구라는 점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